가기자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증시단 심판 한재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각도기 각선입니다. 네. 네. 오늘은 뭐 미국 시장 빠지니까 개인이 던진 건 아니고 기관이 엄청나게 던지면서 기관이 전기전자를 많이 던졌어요. 개인은 오히려 많이 받았고 외국인들은 뭐 거의 중립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하튼 시장이 뭐 이렇게 힘이 없냐? 이틀 동안 코스닥이 한 4% 가까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참 네. 너무 좀 힘이 없네요. 네. 뭐 그런 자료도 돌더라고요. 이틀 네. 동안 이렇게 하락 종목이 뭐 1,200개가 넘고 이렇게 네.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면 5일 후에는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. 10중에 9은 이렇게 오른 경우가 많다. 이런 자료도 돌고 하던데 네. 큰 위안이 안 되는 그런 네. 자료였던 것 같아요. 오늘이랑 어제랑 해서 충격이 굉장히 큰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특히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고요. 네. 뭐 HBM 관련주 중에 일부 오른 것들도 있어요. 한미반도체도 일부 안 떨어지기도 했고 네. 다른 것도 상승한 것도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. 네, 2차전지는 상당히 이제 주주분들이 오랫동안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위에서 물려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, 근데 기다림의 기간이 좀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, 테슬라가 어저께 이제 1분기 판매량을 인도량, 네, 네, 뭐, 판매량이라고 인도량이나 판매량 네. 똑같은데 네. 이제 얼마 생산했고 그 중에 얼마가 이제 판매가 됐는지 발표를 했는데 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. 네,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네. 오늘 업종별로는 음식료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. 아무래도 하락장에는 음식료 섹터가 많이 좀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운수창고에서는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중동 쪽에서 계속 불안한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면서 유가도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채 금리도 네.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하면서 금리나 시점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면서 성장주들 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리고 건설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. 뭐 GS건설이 오늘 4%나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10%나 올랐었어요. 예. 같이 올랐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장중에 이제 8%까지 올랐다가 2.6%로 끝났는데 두 군데가 이제 해외 수주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네. 사우디 수주인데요. 이 사우디 수주는 작년에 그 뭐였죠? 네옴시티 그거 한 이후로 잠깐 좀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가 오랜만에 사우디 수주가 나왔습니다. 네. 네,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이제 운수 장비 섹터. 여기서는 이제 방산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. 네.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 기아와 현대차가 각각 3%, 2% 가까이씩 떨어졌습니다.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네, 기아는 한창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밸류가 필요 없다. PBR 한 배가 넘었는데 도요타보다 PBR이 높다.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네. 지금은 다시 0.8배대로 좀 떨어졌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밸류업이 다시 필요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오늘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저 PBR 주들이 최근에는 많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은행주들 뭐 많이 빠졌죠 지금. 네,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. 네네. 거의 뭐 고점 대비 20% 가까이 빠져 있던데요. 그렇죠. 네. 네, 아무래도 총선을 기점으로 네. 이제 모멘텀이 소멸될 거다라고 우려를 하다 보니까 선반영해서 사전에 미리 먼저 좀 팝니다. 때리는 거죠. 네. 뭐 이렇게 되면 또 혹시 총선 끝나면 또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총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. 이 밸류 관련해서. 네. 근데 아마 그렇죠. 얘기가 별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.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네, 본인들은 순이익에 그 변동이 크지 않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. 뭐 회사는 주가와 상관없이 계속 하던 일을 할 겁니다. 주주들은 본인들은 가는 길을 가는 거죠. 네. 네, 장기적으로는 뭐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. 은행업종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유통 섹터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이제 철강금속 섹터 이쪽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. 대부분 2차전지 업종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. LG엔솔이나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 등등은 뭐 3에서 5%씩 떨어졌고요. 뭐 기타 뭐 포스코 퓨처엠,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이제 대형주들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코스닥이 좀 걱정입니다. 코스닥이 워낙 시가총액이 포진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. 네. 네, 최근에는 또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이 잘 나가고 중국 2차전지 업종이 좀 무너졌었는데 네. 지금 또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어제 오후에 좀 긴장할 만한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규제하고 있잖아요. 첨단 반도체 수출 안 하고 있는데 이것들 한국 기업들도 좀 동참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
지금 미국은 일본이랑 네덜란드랑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중국향 수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. 독일도 아직 안 하고 있고, 근데 이 두 국가를 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슐츠 총리가 아직 답변을 조금 늦게 하고 있다고 하고, 우리나라에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수출 규제하는 품목은 22년도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그 규제 대상 품목과 동일합니다. 14나노 이상 로직칩, 18나노 이상 D램이 대상이고요.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이제 3월 달에 논의를 해서 6월 달이면 합의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규제를 해라라는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뭐 중국에 별로 없는데 그 D램 팔아먹는 거 외에는 없을 텐데. D램을 좀 많이 팔아먹지 않나요? 그렇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없는데 다른 데가 문제지. 걔네들이 직접 만드는 게 문제 아니야? 네덜란드, 일본이야 장비를 만드니까 걔네들 거는 가면은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, 직접. 우리 그건 갖다가 쓰는 건데. 참 좀 다른데 입장이. 네.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 네.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뭐 미국이 하라면 이거 딱 잘라서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뭐 우리 저기 지금 중동 돌아선 거 보세요. 많이 안 사주니까 미국하고 더 딱 등 돌리잖아. 안 사주면서. 중동은 또 산유국이니까. 그러니까 자기네 석유를 많이 사줄 때 형 이러면서 알았어요 이랬지만 하나도 안 사주니까 에? 이러고 있잖아. 그다음에 시영 오니까 시영 어서 와 막 이러잖아. 네. 하여튼 참 힘든 것 같아요. 강대국들 사이에서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, 중국에. 근데 그 전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먼저 했어요. 네. 근데 좀 크게 싸운 것 같습니다. 그 입장차가 좀 많이 갈렸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수출 제한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고, 시 주석도 지지 않고 이 미국의 억압 조치는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닌 위험을 초래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,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또 냉랭한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옐런 장관이 이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중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. 네. 가기 전에 또 중국 너무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쪽 보조금 너무 많이 뿌린다. 그래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. 이런 예고도 한 만큼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되긴 합니다. 네. 뭐 좋은 소식이 안 들리네요. 미중 또 싸우면서. 네,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1분기 판매량 상당한 쇼크를 발표했습니다. 쇼크일 거라고는 사실 뭐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. 다 이제 쇼크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시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판매량 전망치가 좀 낮아진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. 그래서 주가도 뭐 못 올랐지 않습니까? 네,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훨씬 더 낮은 발표치가 발표가 됐습니다. 저기 여러 기관들이 다 추정을 한 게 다 40몇만 대 정도잖아요. 40몇만 대 정도. 근데 최종적으로 38만 6,800대가 나왔고, 오차가 뭐 적게는 5%에서 많게는 막 20% 가까이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많이 쇼크를 보였는데, 일단 이 38만 6천 대 판매된 것 중에 모델 3랑 모델 Y가 항상 제일 큰 비중 차지하잖아요. 네. 이 두 개가 37만 대, 거의 뭐 답니다. 다른 모델은 한 2만 대밖에 안 되는데, 판매량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냐? 뭐 수요 쪽에서는 일단 이 중국에서 워낙 싸게 전기차들을 만들고 그쪽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오늘 샤오미 회장이 그 SU7 이제 새롭게 전기차 발표했잖아요. 네.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예약이 10만 대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했고요. 이 중에 이제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 불가한 물량이 확정 물량이 4만 대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네, 골드만삭스가 어저께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올해 한 10만 대 정도 팔릴 거다. 그리고 CT는 그보다 훨씬 적은 한 7만 대, 많아야 7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속도는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샤오미 SU7이 지금 테슬라 모델 3하고 좀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좀 큰 차잖아요. 모델 3, 모델 Y하고 가격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이즈는 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. FSD는 미국에서는 잘 돌아간단 말이야. 네. 딴 데서는 안 돌아간다고. 만약에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서 FSD가 잘 돌아가면 사실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그 FSD 없는 차는 사실 동력 성능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날 수가 없거든.
예,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내장과 내장 사이즈, 그 다음에 가격 뭐 이런 게 중요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한테 맡기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어떤 지도 정보라든가 이런 거 쭉쭉쭉 테슬라한테 다 원하는 대로 주면서 해보라고 그렇게 하겠어? 그것도 또 그렇겠죠.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그 한국에서는 참고로 그 제2 외곽순환 도로인가가 뚫렸거든. 떨어졌던 데가, 거기 가면은 테슬라 타고 가면 공중을 나는 것처럼 나와, 내비게이션이. 왜요? 업데이트가 인식을 안 돼 못해서? 있어. 인식을 안 해서.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주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이 계속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.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 기업으로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. 시가총액은 세계적인 기업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분들은 테슬라에 대한 편향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FXD가 잘 돌아가. 근데 그 다른 나라 입장에는 조금 그게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좀 냉정하게 숫자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. 다른 나라 사람들은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꺾인 거에 대해서 생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변명을 했습니다. 네. 뭐 송전탑 화재 났던 이제 독일 공장에서 가동이 좀 중단됐었던 영향도 있고,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항로를 또 우회해서 더 이제 지연된 거, 네.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 그 테슬라가 그 이렇게 판매량이 좀 저조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에 안 하던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 테슬라가 이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를 하고 뭐 인스타에도 광고를 했는데, 이게 사실 6년 전에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테슬라가 삭제했었거든요. 네. 근데 6년 만에 다시 광고를 시작을 한 거고요. FSD도 1개월 동안 이제 무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뭐 이것도 원래 12,000불 받고 이렇게 팔아먹던, 12,000불은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. 그쵸. 네네. 그리고 아니면 뭐 월 사용료 얼마씩 내던가, 네. 몇천 불씩인가요? 아니, 월 몇백 사용 불씩인가요? 네, 뭐, 그거 내고. 뭐 구독 모델 있는지 모르겠는데. 구독 모델 하거나 아니면은 네네. 이제 12,000불 내고 한 방에 이제 영원히 쓰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데,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. 네. 이것도 이제 무료로 뿌릴 만큼 이렇게 상황이 좀 그럼요. 어려워진 것 저건 같습니다. 이제 주당 순이익 맞추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고. 제가 저 상황 어떤 정도 수준인지 알라고 내가 돈 내고 했잖아. 또 느낌으로 봐야 네. 테슬라 주식에서 뽑으면 되니까 나중에. 그래서 굉장히 느긋해졌어요. 제가. 근데 써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한다.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만 괜찮아. 예. 나보다 못해 운전을. 근데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. 시킨 건 잘해. 그게 기계의 강점이에요. 우리는 하다가 졸기도 하고 딴 데 관점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그건 없어. 그래서 안전해요. 예,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뭐 아직 막 자도 되거나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. 이 서비스.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문제지. 자도 되는데 고속도로에선 잠을 못 자게 한다고요? 자꾸 완벽하지 깨우지. 않아서. 깨운다고요? 뭐 자꾸 경고가 끝없이 나. 요번에 업데이트 괜히 했어. 업데이트 됐더니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거야. 아니 뭐 문자도 좀 볼 수 있고 막 문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거 하는 건데, 그걸 못하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게 만드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쇼크가 나왔는데,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판매량이 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, 이제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있긴 있습니다. 사이버 트럭은 정말 미국을 위한 차입니다. 미국 사람들한테는 인기 엄청 많지. 많겠죠. 엄청. 거기는 뭐 다 트럭을 갖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양산이 돼도 마진은 없을 거예요. 아직까지는 저게 이제 아마 10만 대 이상 수준으로 그러니까 몇십만 대 수준으로 가야 이익이 나지 않을까? 지금까지는 별 이익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FSD 한 달 동안 무료로 뿌렸잖아요. 네. 요거를 써본 사람들이 네. 다 써봤을 텐데 그걸 구매하게 될까요? 구매를 촉구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렇죠. 예, 그런 네. 그래야 주당 순이익이 방어가 되고 안 떨어지니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고 최후의 한 수일 수도 있는 거야. 이것까지 했는데도 안 팔렸어.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커지겠죠. 이제 방법이 별로 많지 않은 거지. 그러니까 그게 좀 골 때리는 건데, 어쨌든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근데 미국에서는 아주 잘 돌아가요. 미국에서는. 저도 써보고 싶긴 합니다. 아니 근데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는 정말 편해요. 네. 운전 요즘에 할 때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. 난 눈이 아파.
늙으니까. 눈도 아프고. 네. 그래도 편해요. 진짜 편한데 네. 미국만큼 안 되는 게 아쉽지. 다른 그 회사들이 좀 따라할 수는 없을까요? FSC 같은 서비스를?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어드젝트 어드저스트 있잖아. 그거 있잖아. 크루즈. 오토크루즈. 오토크루즈가 약간 그 비슷한 거죠. 비슷해요. 근데 뭐 다른 차들에 들어있는 거요? 네네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알아서 핸들을 꺾어주는 오토 스티어링이라 하나요? 그런 건 없잖아요. 테슬라만 있잖아요. 네네. 네,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. 미국에서는 주차도 잘하는데 아직 한국은 아직 멀었어. 나 한번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 차를. 있는 대로 한번 와봐 해봤더니 헤매고 있어 저기. 다 찾아갔지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아무래도 11월 대선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. 워낙에 이 신재생 쪽은 부정적이잖아요. 테슬라가 네. 아니 트럼프가. 그래서 미시건주 유세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이 당선이 된다면 임기 첫날에 바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다가 서명을 할 거다. 이거를 꼭 약속하겠다.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미시건주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내연기관 경제의 비중이 좀 이 지역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이 표를 의식한 발언이긴 한데 뭐 진짜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선이 될 때까지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자리할 것 같고 월스트리트 근데 문제는 저거 사인한다고 그 서류를 누가 인정해주나?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, 네. 의의가 없어요. 그거. 네. 근데 뭐 리스크 요인으로는 계속 뭐 네. 기분은 영향을 나쁘지. 미칠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월가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주요 지역 7개 중에서 6개 지역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하고 있다. 요 참 대선 관련된 여기가 이기고 있다, 저기가 이기고 있다. 요거는 참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엄청 박빙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. 에코프로가 7% 하락, 에코BM이 6% 하락, 네. 에코머티리얼즈가 한 4% 하락했고요. 뭐 이때까지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뭐 동박 관련 회사들도 좀 많이 떨어졌고 TCC 스틸, 포스코 퓨처엠, 삼성 SDI 이런 셀 업체들도 좀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이제 LNF는 한 1% 정도 상승을 했고 엔캠이 한 20% 올랐습니다. 좀 이해가 안 돼요. 네.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무래도 중국을 배제하면 상위 3개 업체가 이제 전액 업체가 없어지고 4위인 엔캠이 이제 독점을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인데 상당히 과도하게 주가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.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안 돼. 이해 안 되는 게 계속 많았지. K모 회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. 네. 아마 그 발포제를 계속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. 2차 전지보다는. 그래서 안 떨어진 게 아닌가.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참 궁금합니다. 네. 네. 형 어떻게 될지. 여기 기재 나왔습니다. 재무제표 기재 나왔어요. 감사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. 기재. 계속기업 불확실성. 네, 거기에. 불확실성에 대한 기재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뭐 조심하라는 뜻이죠. 감사하게. 감사인들이 그 빠져나갈 걸 써놓은 거예요.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렇게 썼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네.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렸던 게 SK온 요거 따로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주총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실적이 워낙 이 흑자 전환이 느려지다 보니까 네네. 제 가치를 못 받아서 상장 시점을 계속 지연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28년도까지는 그래도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. 어저께 이제 단독 기사로 SK 엔무브라는 회사하고 합병해서 같이 상장을 하겠다.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또 강구 중이라고 하네요. 이 네. 방법도 사실 연초부터 이제 회사 내에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결국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단독 기사는 나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시장에 영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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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GS건설이랑 합산해서 10조 원 규모 사우디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. 네. 그 정부에서 요거 발표를 했거든요. 대통령실에서.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이 갔었던 게 조금 효과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. 오늘 장전에 이제 두 회사도 공시를 했고 사우디 동부의 이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를 소주를 했습니다. 합산해서 10조 원 규모인데 뭐 사우디 수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.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답니다. 8조 원 정도. GS건설이 1.6조 원 정도. 네. 확실히 뭐 GS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주가는 뭐 GS건설도 많이 장중에는 좀 올랐었고요. 네. 종가로도 뭐 GS건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아무래도 해외 수주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뭐 싶기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한테도 창사 이래 8조 원대 수주는 처음이다라고 합니다. 네.
근데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은 3월 중순에 이미 그 조건부 수주통 시설을 접수했다 요 공시는 했거든요. 다만 이제 어디랑 계약했는지 뭐 요 발주처나 이제 공사 지역이 비공개됐었는데 요게 이번에 본계약 체결하면서 공시가 된 거라서 네. 네. GS건설이 조금 더 쇼킹했죠. 처음 나온 소식이니까. 네. 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네.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.